지난 7일 서해 소총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 해경 고속 단정을 들이다가 침몰시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챙이, 파이프, 칼 등을 휘두르면서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어선들조차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我们希望韩方从双边关系、地区稳定的大局出发，冷静理性地处理有关问题。通过我们驻韩国的使馆了解到了有关情况。 우리 서해를 침범해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요. 대한민국 해경 소속 고속 단정을 침몰시키는 정말 창피하고 또 어이없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이 더 기가 막힙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라. 네.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문제예요. 몇 년 전에도 역시 그 우리가 앞으로는 중국 불법 조업한 어선들, 네. 우리 그 이지 그 침범하는 어선들, 네. 앞으로는 반항하면 한포 사격도 하겠다. 네. 그리고 총으로 실사하겠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총이 기관총, 그리고 이 K5 권총, 네. 그리고 소총, 뭐 실사하겠다 이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연에 한 40척이 한 7km 정도를 침범했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큰 배 3,000톤급 2대가 나갔어요. 네. 3,005호를 비롯해서 5호함을 비롯해서 나와서 이제 고속 단정이 내려가서 네. 그 2대가 그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 9명 중에 8명 올라탔어요, 배에. 네. 올라타서 그 중에 한 척이 올라타서 네. 이 고무탄 쏘고 그리고 성광탄 쏘고 이 그리고 나중에 저 화면 보십시오. 네. 저 화면 보면요. 화면 보고 얘기하세요. 예, 저 화가 반항을 나가지고요. 하니까 이게 이제 네. 쇠꼬챙이부터 온갖 그 위험한 그 흉기를 들고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총을 속이를 쏘아서 하늘을 보고 근데 중국 그 어선에 있는 이 중국인들이 뭔지 알아요. 한국군은 한국 해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직접 총을 쏘지 못한다. 그걸 알고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이번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니까 이 공사급을 그 조치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비로소 대사급을 조치한 거예요. 네. 저 오십시오. 저 중국 어선들 저 달려오는 거 봅시다. 한참 지나서 이랬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이 어선들이 네. 전 세계에 문자그대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컨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네. 작년 한 해만 네. 무려 91척을 침몰을 시켰습니다. 멋있네요, 뭐, 인도네시아. 중국 어선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존경스럽네요. 그 인도네시아의 멋있는데요? 해역에 들어와서 거기 뭐 나투나 같은 이 해역이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은 체포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체포를 해요. 인도네시아는 예. 아예 폭발을 체포를 시켜버립니다. 폭파해서 그 침몰을 시켜버려요. 그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에 170척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이 체포를 해서 이제 재판을 회부를 하고. 배는 그냥 예, 배는 저렇게 폭발을 없애버리고.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에 170척을 침몰시켜버렸어요. 그 네. 러시아가 지금 3년 전이죠. 한 3년 반 전이죠. 러시아가 중국 어선 3척을 그 이지 밖으로 도망가는 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포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100명을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그때 막 실사를 하고 하니까 체포가 됐는데 네. 이 중국에서 처음에는 과잉 반응이다. 너무 심하다. 네. 이래서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남의 주권을 침범하는 게 누군데 결국은 중국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이 중국이 이건 이 상호 너무 과잉한 것이고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결국은 벌금을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석방이 됐어요. 네.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심지어 아르헨티나도 가요. 이 중국 배. 전 세계가 아프리카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간단 말이에요. 네.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물이 한 1,400km가 떨어진 자기들 이지에 네. 들어왔는데 그걸 추적을 합니다. 그 침몰식이잖아요. 그걸 체포해서 이 엄청난 형량을 해서 징역형을 살려요. 뭐 나중에 중국이 애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우리하고 사실은 이 불법조업이 많아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밀어내기나 하고, 네. 그리고 이 고무탄이나 쏘고 있고, 이 체포해봤자 곧 석방식에서 돌려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어부한 사람 아시거든요. 근데 예. 그 어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해안 영해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고 중국 영해다.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면 중국 어선이 보이면 우리는 거꾸로 도망온다. 무섭다. 중국 어선들은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선단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적게는 뭐 20, 30척, 많게는 그러니까 거의 몰려다니기 한 때문에. 7, 80척 정도가 몰렸는데 걔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걔들이 새꼬챙이부터 뭐 이게 정말 무협소설이라 나오는 그런 살벌한 무기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적이죠, 해적. 그리고 얘기하면 해적입니다. 이 우리 해경이 그 배 승선하기 어렵게 까칠까칠한 이게 돌출이 돼가 있는 네. 이 그물 같은 거로 가에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진압발에 잘 올라가지도 못해요. 네. 이번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참 답답한 것이 우리 한 명이 타고 있는 단정장이 타고 있는 고속 단정을 네. 중국 나머지 다른 배가 들고 받아서 절반이 엎어지는데 그 위를 확인 진보식입니다. 얘들이. 이런데도 그래서 이 고속 단정장이 바다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른 고속 단정이 끊어내는데 네. 이러고도 우리는 실사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3,000톤급 배가 나갔는데도 그 어선 하나 체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쉽게 말하면요. 어제 도하각 신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설을 실은 신문이 한 3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도 주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주권 침해죠. 주권이 침해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데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무려 31시간을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를 해요. 아, 엄청난 이게 일이네, 이건. 해경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인천 해경부터 해서 계속 상부에 보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안전처 지금 소속이잖아요. 해경이 네.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옮겨갔잖아요. 네. 국민안전처까지 갔고 총리에게 갔고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네. 근데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조용해라. 입 닫고 있어라. 해경 쪽에 이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사실이라면 은폐 지시했다 해경이 나. 예, 해경이 뭐 거짓말할 일이 있습니까? 사실이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진짜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그러면 이걸 발표를 안 한 겁니까? 31시간을 왜 발표 안 한 거예요? 예. 하고 물으니까 사실관계를 3,500함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 했다. 사실관계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무슨 해경이 사실관계를 보고하면 확인을 되죠. 해요? 뭘 사실관계인데 31시간 걸립니까? 대한민국. 거기다가 31시간 지나서 이 끝 발표를 해놓고 제대로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조차도 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때. 국민안전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난 지금 나는 나 지진 때도 그렇고 이거 보면서 이건 나 진짜 너무 막 속이 막 그냥 탑니다 이게. 물론 안전처 뭐 하는 데예요? 난 도대체. 예, 국민안전처가 31시간 은폐하는 데가 안전처예요? 아니 이게 앵커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앵커가 이 패널보다 더 흥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흥분을 안 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런 얘기 듣고 그런데 사람이 문제는요. 말이에요. 흥분을 해야지. 이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 판단을 참 잘했다고 봐요. 그 점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
집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안전 부분에 허술한 곳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은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처음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 이 우리나라 각 부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폐한 거 얘기하자고요. 31시간. 글쎄, 각 부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어떤 위험한 요소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이번에 지진 때도 이렇게 뒷북을 친다는 뒷북 안전체라는 말을 들었고 맨날 핑계만 대고 맨날 변명만 이번에 하고. 중국 어선 이 우리 고속 단정을 침몰시킨 이런 정말 국가적 망신, 이런 망신을 산 창피합니다, 사건이 생기는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좀 얘기하지 마라. 입 꽉 닫고 있어라. 이런 그 일종의 은폐 지시가 내렸다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은폐 지시 이런 거 청문해야지. 이거 뭐 할? 아니 국회는 뭐 합니까 이런 거? 지금 국회에서 반응이 뭐로 나왔어요 이거요? 나는 뭐 국회의원들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관심도 야당은 없죠. 이런 일 있으면 공격하기 네. 바쁘겠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가령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라도 정말 갑갑할 것 같아요. 뭔가 이 하나의 시스템이 제대로 착착착 움직여가야 되는데 늘 시스템은 뒷북을 치고 있고 저 대통령이 저런 화면 봐야 돼요. 저런 화면. 이것거리고 저거 하면 저거 그냥 나는 오늘 내 프로에서 오늘 진짜 이거 유심히 해경 저 쓰러져 있는데 그다가 그냥 계속 저렇게 그런데 우리는 두들겨 펜에 맞네. 아우 나 진짜. 우리는 외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서 총을 못 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저 얘기를. 사건이 러시아에서 네, 터졌고 참 희한하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터졌고 아닌 말로 아르헨티나에서 터졌다면 아마 중국 어선에 타고 있는 어부들은 최소한 몇 명은 사상되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그럼요. 그림 자체가. 인도네시아뿐 아니고 베트남도 불법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 정책을 배울 갖고 건 있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그건 듯한 생각이 필리핀도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가령 중국 어선들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그 수역에서는 조심을 해요. 네. 침범할까 싶어서 거기 심지어 인도네시아는요. 그 자기들 수역에 침범하는 불법 그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F-16 비행기 그걸 갖고 5대 전투기를 거기다 배치를 해놨어요. 필요하면 공중에서 사격하겠다는 거예요. 군까지 동원할 수 있다. 그렇죠. 사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좀 그래도 옛날에, 강력하게 대통령이 예. 뭐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이승만 정부 때 네. 평화선을 껐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딱 지도 내놓고 자로 가고 딱 껐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자로가 딱 껐어요. 네. 끄고 나서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 전화 납포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났죠. 일본 정부가 네. 한국이 임의로 껐고 네. 임의로 선을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선 넘어온 놈들은 다 때려 잡아놓겠다. 네. 실제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일본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항복했어요. 제발 좀 앞으로 안 넘도록 할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일본 정부가 그걸로 유화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니까 무조건 강력 대응해야죠.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때는 이제 영해 침범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자 예. 변호사죠. 자 해경은 선박 범인의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공격할 때, 선박 등 납포, 범인 체포할 때 자기 생명에 지금- 대한 위해 막을 총기 사용 가능하다. 그럼 해양 이거 지금 경찰들이 말해요. 총기 사용 가능한데 지금 안 한 거네요. 지금 해양경비법 직무 6이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양경비법 됩니까? 17조대로 한다면 무조건 써야죠. 당연히 실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단속하는데 반항을 하거나 그 우리가 이미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걔들이 거꾸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위권 입장에서 당연히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도 쏠 수가 있고 한포 사격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침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외교 문제를 늘 걱정을 하거든요. 즉 북한이라는 혹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이런 일로 감정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북한을 그 제어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생각이 깊으면 안 돼요. 할 건 하고 그 딱딱 해야죠. 이 마이너스 그건 효과가 있지 별개잖아요. 않겠느냐. 외교는. 네. 주권 침해하고 남의 집이 지금 도둑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해적은 해적대로 이번에 척결을 해야지. 이번에 별개죠, 이런 이게. 불법 행위를 당하고 우리 고속 단정이 침몰됐는데도 처음에는 대사조차도 조치를 못해요. 나 그 무슨 눈치를 본다고 이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 오늘 국민안전처가 뭐 하나 밝혔다는데 뒤늦게나마 환영할 내용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M60까지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40mm 포나 20mm 발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필요한 경우에 폭력 저항이 발생하면은 직접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M60은 M60 기관총입니다. 예. M60은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사양의 기관총인데 아주 지금도 뭐 성능이 아주 좋아요. 뭐 소총 기관총은 성능이 특별히 개선될 그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 M60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다는 거 내가 저 말을 못 믿겠어요. 못 언제 믿겠죠. 누구를 향해서 실사를 했는데? 네. M60은 오래된 거죠. 하지만 그 무슨 활이에요? 아니까 우리 그 변호사님이 기관총을 기억할 정도면은 오래된 기관총을 아니 그 6.25 때부터 있는 겁니다. 네, 6.25 때부터. 근데 M60 기관총을 사용을 했다. 언제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한 번도 한 적 만약 없죠. M60 기관총을 사용을 해왔다면 그리고 발칸포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발칸포를 만약에 사용을 앞으로 한다면 문자가 이거는 한포 사격이에요. 네. 그런데 M60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소총을 사용해도 하늘을 보고 쏘는 거 그거 쏘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고 하늘을 보고는 있어. 아무리 쏘아봤자 아무 우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국민 세금만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무슨 뭐 하늘 보고 쏘는 거 그 저쪽이 또 알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번- 모르면 되는데 예. 저쪽이 알고 있다고. 내가 이번- 쟤네들 하늘로 쏘고 있다를 몰라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왜 이래? 몰라야지 그 패널보다 효과가 있는 더 거지. 흥분을 위로 해요. 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패널보다 더 흥분하면 내가 할 말을 못 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도둑놈만의 해적 글쎄.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게 고조선 그래서- 때부터 해적들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까지 해적한테 당한다고 우리 200년 후손들이 역사에 글 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너무 속상하고 무능하고 조선시대 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지금? 해적은 외구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구 해적도 있었고 뭐 중국 해적도 있었겠죠, 그 뭐. 문제는요. 국적이 우리가 어디 있었는데. 지금 근데 이번에 사건 벌어진 데가 소충도 서남 쪽이잖아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소충도 네. 서남 쪽을 만약에 우리가 심하게 또 단속하면 이거 연평도 옆 해역으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네. 꽃게잡이도 다 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 핵심은 중국 정부와 이 중국의 그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정확한 한국의 방침을 전달하는 게 문제예요. 네. 한국은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태도를 바꿔서 아주 수밖에 강경 대응하고 강경 진압하겠다. 네. 만약에 그 우리가 하는 통제에 반항을 하거나 네. 과거처럼 새로 된 이 쇠창살 이런 걸로 된 무기 네. 이런 걸로 만약에 저항을 한다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 방침을 명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이거 정확히 통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우리 주권이 문제고 우리 정부의 위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 수가 없다. 네. 이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해야만 돼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네. 지금요? 반드시 하시기를 네. 지금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 배 네. 알았어요. 범인 알아요? 3005. 아니, 3005는 우리 배고. 아, 그쪽이요? 예, 그거 우리 거기는 배예요. 뭐, 네. 그 중국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네. 그 중국 정부에서 수배를 하니까 없어요. 그 배가 바다에 지금 나가서 조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네. 그 이런 식의 중국 태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용인해야 되는 건지 그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강력하게 네, 대응했으면 당신들이 이 좋겠습니다. 범인을 빨리 잡아서 인도를 해달라. 네, 이걸 국민 요구를 안전처 하고, 정신 차리시고. 네. 앞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뭐 실수로 들어온 것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실수 없지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지만 예컨대 실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통제에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네. 이건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그거 보여줘야만 확실히 합니다. 보여줘야 되고 빨리 그 배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처 은폐한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안 돼요. 안전처 은폐는 국회에서 따지겠죠. 네 따지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왜 국회 얘기하려고 그랬죠 국감? 아니 오늘 원래 내가 국감에서 그 정인으로 채택된 게 왜 채택이 안 되는지 이 얘기를 좀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런데 왜 알겠습니다. 앞에 걸 자꾸 다음 기회에 하죠. 오늘 앵커가 아, 어떻게 최순실 그 저기 더 얘기하는 흥분을 거 하기 때문에. 네,